자, 이번 시간에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유한집합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말하고요. 이 유한계의 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 n을 사용합니다. 앞에 n 하고 소괄호를 한 다음에 유한집합을 대문자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해요. 이렇게 수학기호로 약속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앞에 있는 소괄 앞에 있는 n은 넘버겠죠, 넘버죠. 넘버 오브 A가 되겠죠. 자, 유한집합의 개수. 우리가 집합 AB를 쓰고 전체 집합은 대문자로 사용합니다. 대문자 U를 전체 집합으로 사용하고요. 몇 가지 기본적인 연산을 미리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집합 A 원소 개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지금 사실 원소의 개수는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문제 풀기도 쉽고요. 보통 전체 집합은 대문자 U 하고 이제 네모라고 표현하고요. 그 안에 집합 A가 있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집합 A의 바깥쪽에 있는 것이 바로 A의 여집합이 되겠죠.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 연산은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이해하면 아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번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산이 나오는데요. 두 집합의 합집합에 대한 연산입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아래쪽에는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집합을 네모나게 그리고요. 요 안에 집합 A와 집합 B를 그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집합 B를 그려놨을 때 여기서 A 합집합 B, 그러면 집합 A와 집합 B의 전체 부분을 말하겠죠. 이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세느냐면, 먼저 집합 A 원소의 개수를 세요. 자, 그러면 집합 A를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노란색으로 칠하면 이렇게 집합 A가 되겠죠. 그러니까 B의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이번에는 자,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집합 B는 이렇게 연두색으로 칠할 수 있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가운데 부분 두 번 카운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카운팅이 되는 가운데 부분, 즉 A 교집합 B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원소의 개수를. 자, 이런 식으로 연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워놔야 되겠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이렇게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물론 교집합이 없으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0이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플러스 N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하자. 자, 그러면 아래 부분 어드바이스에서 A 합집합 B는 바로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보통 그 활용 문제에서는 세 개의 집합까지 사용해요. A, B, C. 그래서 N, A 합집합, B 합집합, C 원소의 개수인데요. 이거는 결과만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좀 길죠? 맨 마지막 줄만 알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중간에 풀어가지고 계산하진 않아요.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집합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겠죠? ABC니까. 자, 이렇게 B, C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것은 이 동그라미 안에 세 개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말하는 거죠. 그죠? A 또는 B 또는 C니까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세려고 자, 집합 A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따로따로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색깔별로 한번 칠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먼저 집합 A를 다 이렇게 빗금을 쳐봐요. 그 다음에 B는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랬더니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죠? C를 칠하면 더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겠지요. 자, 하늘색으로 이렇게 자, C를 칠하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아져요. 좀 혼란스럽죠? 자, 이거를 가로로 긋자. 자, 이렇게 C를 이렇게 빗금을 그어보니까 너무 어지럽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림을 잘 보면 식을 풀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중복된 것들을 빼주면 돼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에서 겹치는 부분, 두 번 카운팅된 부분을 잘 보면 A 교집합 B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 교집합 C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 교집합 A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씩 카운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세는데 두 번씩 카운팅이 됐으면 그러면 한 번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빼주는데 문제는 제일 가운데 부분이에요. 세 집합의 교집합 부분은 세 번 카운팅하고 세 번 빼줍니다. 그래서 한 번도 카운팅이 안 된 것이 돼서 다시 맨 가운데 부분, 즉 A 교집합, B 교집합, C 부분만 한 번 더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중복된 곳을 한 번씩 빼주고 그 다음에 세 번 다 빼서 세 번 더 하고 세 번 다 빼서 빈 곳, 즉 제일 가운데 A 교집합, B 교집합, C 부분만 한 번 더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두 개짜리 집합보다는 이 세 개짜리 연산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좀 길어서 처음에는 외우는데 좀 불편하지만 금방 외워져요. 한 번만 제대로 외워두면 그 다음부터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들을 이 식을 또 변형을 많이 해요. 변형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변형하냐면 자, 이 식이었죠? 이 가운데 이 마이너스 부분만 좌변으로 이항해요. 좌변으로 이항해요. 그러면 자, 이 식이 좀 여백이 부족한데요. 어디다 쓸까요? 오케이. 자, 여기다 한번 써보자. 메뉴에다가 식을 변형해 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방금 전에 그 3개짜리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n A 교집합 B 플러스 n B 교집합 C 플러스 n C 교집합 A 이퀄 지금 가운데 마이너스 부분을 좌변으로 이항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변으로 이항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N A 교집합 B 교집합 C에 마이너스 N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질문 자체, 문제 자체에서 이걸 묻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야? 내가 외웠던 게 아닌데? 라고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외운 공식을 변형한다라고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교재에도 뒤에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해결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108쪽에 보기가 있네요. 이 아래 보기를 보자. 보기 1번.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1번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의 개수.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집합을 표현할 때는 꼭 정의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정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 하면 이런 것을 정의를 빠뜨리면 안 돼요. 별표해 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은 어떤 집합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의를 사용해야 돼요. 참 K의 배수의 집합을 AK, 그 아래 첨자라고 불러요. K를 AK를 아래 첨자 K. 그러니까 3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A3가 되겠죠. 그러면 A3는 3, 6, 9, 12, 18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원소의 개수로 표현하면 6개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근데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컴플리먼트가 되죠. 3의 배수가 아닌이라는 뜻은 3의 배수가 아닌이라는 뜻은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3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많이 사용하죠. 어떤 집합이 여집합의 원소겠습니다. 여기서도 사용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위에도 있지만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집합 A 원소의 개수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몇 번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컴플리먼트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기 집합 A 원소의 개수다라는 거죠. 20 빼기 6이 되고 1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 또는이에요. 3 또는 4의 배수의 개수인데 우리 또는은 합집합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A3 합집합 A4가 되는 거예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집합이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외웠던 거 이 두 개짜리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가 됩니다. 이렇게 정말 많이 사용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해두고 밑줄 그어놓고 암기를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108쪽에 기본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자, 필수 예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보통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서 이런 필수 예제나 유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면 돼요. 어떤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전체 집합 위에 부분 집합 AB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이 주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NA부터 차례대로 표현하라는 거야. NA 아래 그림이 아주 잘 주어졌죠. 그러면 NA라는 것은 집합 A죠. 그러면 여기 세 번째 그림 보세요. 세 번째 그림 A 교집합 B 여집합 그림에다가 합집합 플러스 A 교집합 B를 더하면 A가 되죠. 그래서 NA를 그렇게 두 개의 집합의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건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처음에는 이게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집합 A를 A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건지 이런 문제를 풀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집합은 아까 했었죠.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집합 A를 빼주면 됩니다. 방금 전에 집합 A 원소개수를 했으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개수에서 집합 A 원소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인데 아까 우리가 암기를 했죠. A 합집합의 원소개수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인데 없어요. 그게 그죠? 위에. 자, 그럼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이냐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아래 4개의 그림 중에서 NB와 그 다음에 NA 교집합 B 여집합 이 두 그림을 합체하니까 A 합집합 B가 되죠. 네, 두 개를 합체하니까 더하니까 뭐가 되냐면 N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를 NB 플러스 N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처음에 이건 이렇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게 이제 그림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이전에 우리가 차집합을 배웠잖아요. 그죠? 차집합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었던 거 기억나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B 차집합 A도 가능합니다. B 차집합 A는 B 교집합 A 여집합이 되겠고 이거는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연산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B가 B 차집합 A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B 차집합 A는 오케이. B 차집합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NB에서 NA 교집합 B를 빼주면 되겠다. 그지? B 차집합 A니까 NB에서 A 교집합 B를 빼주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밑에 아래 보면 A 여집합 교집합 B는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왜냐하면 요 값이 B 차집합 A이기 때문에 그래요. B 차집합 A. 그럼 B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식을 막 변형해 보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식을 변형해 보는 걸 연습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는 보세요.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인데 이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수예제 21-5번은 아래에 모범 답안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식은 이렇게 변형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석 밑에 기본 정석은 밑줄 그어놓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다. 자, 위에 예제를 보면서 참고해서 유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유제 문제. 자, 연습장을 꺼내주고요.
연습장에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집합이 2개짜리는 쉬워요. 3개짜리는 약간 복잡하고 2개짜리는 쉽습니다. 자, 여기서 NA 플러스 NB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NA 합집합 B 이퀄 NA 플러스 NB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근데 결국에 이 식을 이용해서 NA 플러스 NB 이퀄 이항하니까 NA 합집합 B 플러스 N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식을 계속해서 사용해 보는 거야. 써보고. 자, 여기서는 문제의 조건에서 교집합은 8개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합집합의 개수예요. 그죠? 자, 합집합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세 번째 조건이 있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걸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자, 여기서 N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퀄 써줘봐요. N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이 되겠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숫자를 대입하면 문제의 조건에 숫자를 대입하면 여집합의 교집합 원소의 개수 17 이퀄 전체의 집합 50 마이너스 n a 합집합 b 따라서 n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50 빼기 17 33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33 더하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8 41. 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은 우리가 처음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개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노트에다가 잘 정리를 하고요. 끝나면 유제 21-6번도 한번 도전해보자. 이 2개짜리 집합 2개짜리 연산은 우리가 어렵지 않아서 몇 번 쓰다 보면 이해가 돼요.
자, 지우고요. 이제 21-6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 이후고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조건이 4개가 주어졌고 NA부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NA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문제인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려 볼게요. 전체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집합 A와 B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A예요. NA. 자, 이 NA 부분입니다. 그럼 NA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전체 집합 A 합집합 B에서 뭘 빼주면 되겠어요? B 부분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빼주면 되냐면 이 빨간색 부분 B 부분만 빼주면 되겠죠. A 합집합 B에서 빨간색 부분을 빼주면 되는데 이 빨간색 부분이 뭐냐면 B 차집합 A예요. 그죠? B 차집합 A인데 우리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B 교집합 A 여집합이에요. 그리고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A 여집합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조건에 나와 있어요. 그죠? 조건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15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해 보는 거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몇 번 쓰다 보면 NA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N A 합집합 B에서 B 부분 빼기 N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이거를 바로 알고 계산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답은 너무 쉽죠. 42 빼기 15. 그래서 답은 얼마냐면 27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주세요. 노트에다가. 책의 여백은 좀 좁아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N, B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번 B만 어떻게 나타낼까? 위의 조건을 가지고 B를 나타낼 수 있을까? A에 비해서 B는 좀 쉬워요. 자, 어디냐면 요 빨간색 부분에다가 A 교집합 B 부분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녹색 부분이 어디냐면 녹색 부분이 A 교집합 B입니다. 그죠?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NB는 N A 교집합 B 더하기 N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15 18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연습. 이렇게 이제 풀이 과정을 보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푸는구나 라고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컴플리먼트의 교집합을 볼게요. 자,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인데요. 이때는 컴플리먼트가 나오면 보통 차집합이나 둘 다인 경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거의. 자, 그러면 얘는 N A 합집합 B의 전체 컴플리먼트가 되겠고요. 컴플리먼트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NA 합집합 B가 됩니다. 원소의 개수. 그러면 이거는 조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의 개수 50에서 빼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42, 8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집합의 연산은 처음에 안 풀린다고 해서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연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푸는 거구나. 풀이 과정을 따라 써가면서 이렇게 익히면 됩니다.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110쪽을 볼 건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중상 수준의 문제에서는 집합을 3개짜리를 다뤄요. 3개짜리. 필수 예제 21-6번을 보자. 이거는 뭐 2개짜리는 아직까지는. 자, 60명의 학생에게 A, B 두 문제를 풀게 했더니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밑줄을 그으면 전체 집합은 60이죠. 그 다음에 A를 푼 학생은 35명, B를 푼 학생은 28명. A를 푼 학생의 집합, B를 푼 학생의 집합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A, B를 모두 못 푼 학생, A도 못 풀고, and B도 못 풀고, 그죠? 5명이죠? 그럼 A, B를 모두 푼 학생의 수. 자, 이때 중요한 게 이게 보통 그 서술형으로 나오거든요. 서술형으로 나와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합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전체 집합을 요라하고 A를 푼 학생을 집합 A, B를 푼 학생을 집합 B.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빠뜨리면 안 돼요. 정의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정의를 해준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정석에는 밑줄을 좀 그어놓고요. 자, 이건 여러 번 쓰면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의 조건을 하나씩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전체 집합이 60이고요. A를 못 푼 학생 35명이고요. B를 푼 학생이었나요? 푼 학생이 28명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못 푼 학생의 표는 컴플리먼트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A도 못 풀고 and B도 못 풀고죠. 그럼 둘 다 못 푼 거죠. 그래서 A 컴플리먼트 and 교집합 B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통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A 합집합 B 전체 컴플리먼트를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을 식으로 나타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1번. A, B를 모두 푼 학생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A, B를 모두 푼 학생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은 N, A도 풀고, and B도 풀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건지는 알아야 돼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교집합을 구하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외웠던 거 이거죠. 자, 이거 교집합과 합집합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 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집합 이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집합과 합집합을 서로 이항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8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만을 푼 학생이죠. A만을 푼 학생은 A는 풀고 and B는 못 풀고예요. A는 풀고 and B는 못 풀고니까 A 교집합 B 컴플리먼트가 됩니다. 그죠? A 컴플리먼트 A 교집합 B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여기 바로 이제 A 교집합 B 여집합이네요. 자, 얘는 A 차집합 B랑 같습니다.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를 모두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A 원소에서 B 원소를 모두 빼주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 영역은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A, NA 빼기 NA 교집합 B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연습하다 보면 좀 익숙해져요. 자, 이제 한번 도전해 보자. 21-7번. 자, 이거는 노트를 준비해주고 보통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로 제시가 돼요. 먼저 문제를 읽으면 21-7번은 어느 학교의 1학년 학생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봉사한 학생이 50명이. 이거 문제는 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해 주겠지만 일단 조건의 밑줄을 그어보자. 토요일과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은 50명입니다. 근데 이때 이 과라고 표현하면 좀 맞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토요일 and 일요일이라고 해석해요. 정확하게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과라고 표현했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냈다 큰일 납니다. 이렇다가 재시험 보는 거지. 근데 안 고치네. 자,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이 40명이고요. 일요일에 봉사한 활동이 30명이에요. 이런 거를 봐서는 이 과가 아니라 이거는 또는이 맞아요. 이렇게 좀 메모 좀 해주세요. 합집합이 각각 집합 A와 집합 B의 합보다는 작아요, 보통. 자, 1번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때는 과가 맞아요. 왜냐면 이틀 모두라고 표현했으니까. and죠.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한 학생 수를 구하여라. 자, 노트에다가 중요한 거예요. 정의를 먼저 써줘야 됩니다. 정의. 집합 A.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이 집합. 학생. 토요일. 봉사활동을 학생들의 모임. B.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의 모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정의 누락하면 바로 1점씩 감점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A 합집합 B예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학생 수 그게 5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봉사한 활동 NA equal 40 그다음에 NB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학생 3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그러면 N A 교집합 B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은 N A 교집합 B를 구하라는 건데 이건 좀 쉽죠. N A 플러스 N B 마이너스 N A 합집합 B가 됩니다. 이렇게 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NA는 40 더하기 30 빼기 50 20 그래서 이틀 모두 봉사활동을 한 학생 수는 20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토요일에만 일요일은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토요일에만 봉사활동을 학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2번 A 차집합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토요일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집합 A and 교집합 일요일 안 했으니까 B 컴플리먼트 이거에 학생 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A 교집합 B 컴플리먼트를 구하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일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토요일만 일했다는 것은. 자, 그럼 얘는 N,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A차 집합 B는 요 벤 다이어그램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게 잘 몇 번 그려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전체 집합이 있고요. 자, 여기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집합 A가 있습니다. 집합 B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어디냐면 A 컴플리먼트 A 차집합 B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 빗금친 부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면 돼요. A에서 자, 요 빗금친 부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 부분을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빗금친 부분만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교집합의 개수의 개수, 원소의 개수 방금 전에 구했죠? 20으로. 집합 A 원소의 개수 40에서 20을 빼주니까 20이 됩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도 그려가면서 필기를 잘 해주세요.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처음에는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수가 몇 개 안 돼서 금방 익숙하게 돼요. 그래서 한 세네 번 풀다 보면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집합이 시계 3개짜리인데 이게 이제 상수준 문제 4점짜리 문제예요, 이게. 자, 이걸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자. 필수 예제 21-7번. 어느 노래 경연 프로그램의 방청객 100명을 대상으로 그러면 전체 수가 되겠네요. 세 가수 ABC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A를 조사하는 사람 집합 A가 되겠죠. 집합 B, 집합 C. 그리고 나서 이런 조건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A, B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자,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A, B를 모두 좋아하면 A 교집합일까 합집합일까? 교집합이죠. A and B. B,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B 교집합 C. A,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A 교집합 C. A, B,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A 교집합 B 교집합 C. 집합이 3개이기 때문에 조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활용 문제로 문제를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가 이제 중요해요. 자, 여기서 1번은 별표를 자, 2개를 해놓고요. 모두 좋아하지 않아? A, B, C를 모두 좋아하지 않아? 일단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3개짜리 집합의 연산 법칙 요거를 밑줄 그어놓고요. 자, 여기서 전체 집합 U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00명의 집합 U ABC를 좋아하는 사람의 집합을 각각 ABC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ABC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 그러면 사람 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합 A도 너 싫어? 아니야. A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and B의 여집합 B도 싫어. and C도 싫어. 의 사람 수란 뜻이에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요 컴플리먼트들의 교집합을 구하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바로 벤 다이어그램 드모로간의 법칙을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U가 되겠죠. U 빼기 N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이걸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걸 밑줄 그으면 돼요.
자, 얘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것만 알면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것만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A만 좋아하는 사람의 수.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죠. A만 좋아해? 그러면 잘 보세요. A만 좋아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전체 집합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습니다. B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그럼 A만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냐면 요거예요, 이거.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요. A만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문제들인 거죠. 과연 세 개의 집합에서 A만 좋아하는 집합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이거예요, 이거. 이런 거는 한번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식을 바로 생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표를 3개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A에서 A 교집합 빼고 A 교집합 C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공통 부분이 2번 빠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해줘야 돼요. 자, 볼게요. 빗금친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을 합니다.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러면 NA. 자, A 전체죠. 여기서 빼기 NA 교집합 B를 빼줍니다. 자, A 교집합 B가 어디냐면 노란색 부분이에요. A 교집합 B. 자, 여기를 빼줍니다. 노란색 부분을 빼줬어요. 자, 다시 한번 아직 남았죠? 빼기 NA 교집합 C를 빼줘요. 자, 이거는 녹색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를 빼줍니다. 오, 그랬더니 맨 가운데 부분 2번 빼주는 거야. 그죠? 2번 빼주면 안 돼요. 그래서 2번 빼준 부분, 즉 N,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한번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2번 빼줬기 때문에 한번 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색칠된 주황색으로 색칠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사람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식을 쓴다는 건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야.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면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걸 연습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재밌어요. 그림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재밌습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세울 수 있다면 값을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그 집합의 연산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직관적인 이해가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 B, C만 좋아하는 사람의 수. B, C. 여기서 콤마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AND인지 OR인지를 해석을 해야 돼요. 보통 콤마는 AND입니다. B와 C만. A는 싫어. 이거예요. B와 C만 좋아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것도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B와 C는 좋아하지만 A는 싫어요. 그러면 자, 요 3번, 요 3번도 자, 별표를 해주시고요.
얘도 B와 C만 좋아하는 사람 수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요. 자, 여백이 어디 있을까요? 자, 왼쪽에다 여기다 그려볼게요. 노트에다 한번 따라서 그려줘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전체 집합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 C. 자, 그런데 B하고 C만 좋아한대. 그러면 B and C니까 B 교집합 C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색칠해 볼까요? 그러면 B 교집합 C면 어라? A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 부분을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지우면 이 가운데 부분이 지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B와 C만 좋아하는 사람은 요 녹색 칠한 부분이에요. 자, 녹색을 칠한 요 부분이 바로 B하고 C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B하고 C를 좋아하는 사람에서 뭘 빼주느냐면 요 세 개의 공통 부분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빼기 N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녹색 부분은 B 교집합 C에서 맨 가운데 있는 부분 A 교집합, B 교집합, C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BC만 좋아하는 사람의 수를 계산하는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B 교집합 C에서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개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은 쉬운 거예요. 식을 세우는 게 식을 이해하고 세우는 게 좀 어렵지 계산이 쉬워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위에 예제를 한번 보면서 21-9번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제 자, 21-9번 K반 학생 전체의 집합을 유라하고 K반 학생 중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의 집합을 ABC. 이렇게 친절하게 집합을 정의해 줄 수도 있어요. 뭐 이건 친절한 겁니다. 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각각 ABC를 한 겁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익이 50이고 A 30, B 25, 합집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을 구하여라. 여기서 요거 밑줄 그어볼까요? 누구나 세 과목 중 적어도 한 과목을 선택한 것으로 한다. 이 뜻이 뭐냐면 한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뜻이야. 그 뜻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A 합집합 모든 사람이 A 또는 합집합은 또는이죠. B 또는 C 중에 모든 학생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게 바로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A 또는 B 또는 C가 C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씩 한번 해보자. 자, 먼저 A 교집합 B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쉽죠? 여기 A 교집합 B는 자, A와 B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졌으니까 1번은 바로 풀 수 있겠네요. 그죠? 자, 1번 A 교집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 합집합 B.
자,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30 더하기 25 빼기 45. 그러면 C 이렇게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NC를 계산해 보세요. NC. 자, NC는 어떻게 계산할까? 자, NC가 들어가는 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는 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비교 집합 C도 있고요. 비합 집합 C도 있네요. 그리고 B도 있네요. 이런 조건들을 보면 2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N 비합 집합 C 원소의 개수예요. 그럼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 비교집합 C. 자, 이 식에서 대입해서 N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C는 대입해서 계산하면 30이 나오고요. 자, 3번 볼까요? C 합집합 A를 구할 수 있는지.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C 교집합 A를 구할 수 있고 NA도 구했고 NC도 구했으니까 합집합도 구할 수 있죠. 3번 NC 합집합 A는 NC 30 더하기 NA 30 빼기 교집합 15 60 빼기 45가 되겠네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B합집합 C여집합이죠. 이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됩니다. B합집합 C여집합이 어느 영역인지 그려야 돼요. 자, 4번은 별표를 해놓으세요. 자, 4번 A, B, C가 있어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단 C의 여집합은 자, 색칠 한번 해볼게요. B 여집합은 C 여집합은 C를 제외한 다죠. 그죠? C를 제외한 A, B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 B를 합집합하래요. 그러면 어디냐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B 부분은 포함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영역을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하면 자, 좀 복잡해 보여요. 자, B를 포함한 이 영역입니다. 자, 이게 B 합집합, C 여집합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영역은 A 합집합. 자, 여기서 이제, 요 하얀색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하얀색 부분. 하얀색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자, 이 하얀색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 하얀색 부분은 B 합집합 C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B를 빼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얀색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라색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보라색 부분은 A 합집합 B 합집합 C 전체에서 이 하얀색 부분을 빼주면 되잖아요. 차집합 빼기 차집합이 아니라 빼기 자 중괄호 하고요. N
B 합집합 C 빼기 N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라색 부분만 남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는 주어진 조건의 개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50이고요. 빼기 그 다음에 B 합집합 C는 40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25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50 빼기 15가 돼서 35. 이런 걸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따라서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몇 번. 그러면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6번과 7번은 연습해야 돼요. 6번과 7번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6번, 7번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이걸 지울게요. 한번 노트에다가 6번을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세요. 영역을. 자, 6번은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 자, 그려보세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A에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고 C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A에는 반드시 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B에도 속하지 않고 C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이 영역은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 부분입니다. 녹색 부분. 이렇게 이제 집합을 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란색 빗금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것이냐? 자, 이 영역은 N,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문제인데 N 전체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뭘 빼주면 될까? 하얀색 부분을 빼주면 되죠. 그죠? 근데 하얀색 부분은 의외로 쉬워요. 뭐냐면 B 합집합 C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노트에다가 한 번씩 벤 다이어그램도 그려보고 식도 써보면 돼요. 일단은 그 주어진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반은 푼 거예요. 그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집합으로 주어진 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진 조건으로 또 다시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6번 말고 이제 7번 하고 좀 쉬도록 하자. 자, 7번도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A의 여집합, 교집합 B, 교집합 C예요. 자, A에는 속하면 안 됩니다. 그죠? A에는 속하면 안 되고 A 바깥이야. 바깥인데 B하고 C에는 공통으로 속해야 돼요.
그럼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B와 C에 공통으로 속하네? 그러면 B교집합 C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색칠을 해보면, 자, B교집합 C를 색칠해 볼게요. B교집합 C를 색칠해봐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A에는 속하면 안 돼. 그러면 A에 속하는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A에 속하는 부분을 빼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빗금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어. 50%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거냐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일단 색칠한 부분은, 자, 요거를 이제 위에 문제를 한번 써보고요. N, A 여집합, 교집합 B, 교집합 C인데 이퀄 색칠한 부분을 딱 보면 얘는 N, B 교집합 C죠. 그죠? B 교집합 C죠. B 교집합 C는 원래 여기 가운데 부분을 포함하는데 이 가운데 부분만 뺀 거잖아요. 그죠? 색이 좀 달라서 보라색으로 한번 이 가운데 부분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이 뭐냐면 빼기 N A 교집합 B 교집합 C인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 그러면 이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 교집합 C 15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5입니다. 그래서 10 이렇게.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고 그게 50%예요. 그런 다음에 그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